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어제 장들 잘 보셨나요? 이따가 그 루시드 차트는 뒷부분에서 설명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보면 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많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저희가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거냐면 요거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루시드 차트 보면서 3일 전에 이제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모든 종목들이 요걸 보시면은 아마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만큼이나 올라서 갑자기 폭등을 해서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러셀 2000 보시면 예상한 것보다는 안 떨어졌다. 예상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입니다. 다행히 좀 올라줬고,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많이 올라서 조정받더라도 이만큼 올라서 이만큼 조정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스닥 종합지수도 보시면 다행입니다. 여기서 이런 반등이 좀 나와줘서 월요일장도 요걸 좀 등에 업고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S&P 500 보시면 S&P 500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끌어주면 올라가는 데는 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사진 보시게 되면은 출고장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배송을 시작하는 거겠죠. 차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량 생산이라는 그거를 좀 구축을 해서 좀 빨리 널리 좀 퍼졌으면 좋겠네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빨리 배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빨리 들어오고요. 그죠?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가서 만져보고도 싶고 한번 앉아보고도 싶고 그러실 텐데 좋은 날 오겠죠. 그죠? 자, 어제 제가 뭘 잠깐 찾아보다가 어느 증권사에서 요런 걸 지표를 해놨더라고요. 저희 루시드고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 성장성 2개, 별 2개, 사업 독점력 빵, 재무 안전성 별 2개 반, 수익성 빵, 현금 창출력 반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참 참혹합니다. 이거 어제 보고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기도 했고, 정말 얘네들이 진짜 잘 알고 이거를 쓴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 성장성이 별이 2개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도 지금 좀 불안하다고는 하지만 한 3개 반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좀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앞으로 별 5개가 꽉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신 그 MSCI 편입됐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깐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아직 보고서 같은 거는 못 봤어요. 못 찾아보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약간 좀 찾은 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혹시라도 찾으면 그거를 또 한번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편입이 됐다고 하면 11월 30일부터 이제 지수에 편입이 되겠죠. 이제 11월 달에는 종목 변경일입니다. 그래서 MSCI가 뭐냐? 그래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MSCI, 그래서 MSCI라고 이렇게 불러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미국계 펀드 95%가 이 지표로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펀드들이 요거를 지표로 삼고 있어요. 요걸 보고 펀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 종목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2월, 5월, 8월, 11월에 종목 변경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약에 11월 달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2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들어간 거는 호재는 맞아요. 호재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쯤에 들어갔으면 했거든요. 내년 한 5월쯤에. 그래서 어제는 살짝 기분이 좋았는데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느낌, 좀 이르다? 좀 빨리 들어가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5월쯤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11월 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좀 바빠졌죠. 벙 쪘습니다, 사실. 뒤통수를 띵 하고 맞은 것처럼 이렇게 멍하니 있었는데, 일단은 호재는 맞고요. 이제 종목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기업이 잘 나가다가 뭔가 한 거 삐끗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너 이번에 퇴출, 그러면 악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5월쯤에 좀 들어갔으면 했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약간 조금 이제 락업도 풀리고 좀 안정되는 시기쯤에 들어가야 좀 괜찮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내년 2월 달에 만약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면은 요 2월이나 5월, 그러니까 11월은 어차피 이제 만약에 편입이 됐다고 치고, 그리고 2월, 5월까지 잘 버텨주면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호재는 맞는데 왜 주가는 어제는 왜 안 올랐나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겠죠. 그거는 뒤에 부분에 가서 잠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제 제가 찾은 게 이거였는데 아마 이제 750 인덱스에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표는 뭐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이고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종목은 탑10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애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마소, 아마존, 테슬라, 알파벳, 구글, 페이스북, 엔비디아, JP모건 뭐 이렇게 있는데 탑10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테슬라랑 많이 비교가 되겠죠. 테슬라가 2%예요. 2.12%. 근데 저희가 루시드가 들어가게 되면 0.1%, 2%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치는 사실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재다. 왜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자금이 이제 들어와서 약간의 주가 상승은 있겠지만은 큰 폭으로 널뛰기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더 찾아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루시드 차트로 다시 왔고요. 잠자리 안 나왔어요. 잠자리 안 나오고 요게 나왔는데 정말 요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 저는 종교적, 정치적 요거는 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플러스라는 더하기라는 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하기라는 봉이 나왔는데 어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갈 줄은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힘껏 끌어주길 바랬는데 금요일장이라 막판에 뒷심이 없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이 구간부터 아마 여기까지 현재까지 차트를 엄청 많이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에 대한 청문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계좌 보여드렸죠. 확인시켜드렸어요. 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확인시켜드렸고, 두 번째로 차트 보면서 설명하면서 이제 좀 확신을 가지시게끔 루장이라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구나 믿게끔 그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나름대로의 청문회를 열었던 거고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린 평가는, 여태까지 제가 영상을 찍고 다시 되돌려보고 했던 평가는 제가 보기에는 60점 내지 70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막 이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사실 안 됩니다. 시간이.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이너스가 있겠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정보력. 알고 있어요. 저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그거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제가 왜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림도 그려야 되고 대입도 해봐야 되고 평가도 해봐야 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설명을 또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사도 또 찾아봐야 되고, 또 기사를 읽고 제가 판단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력은 점점 제가 영상을 앞으로도 제작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차트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가 정보력입니다. 매수하실 때 뭐 이렇게 뒤바뀔 수는 있겠죠. 뭐 생각하는 것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매수하실 때 뭐 보고 매수하십니까? 차트 보고 매수하시잖아요. 정보 보고 매수하세요? 정보 보고 매수하시면 제가 늦는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첫 번째는 차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파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면 진단을 내리겠죠. 진단을 내리기 전에 뭐 합니까? 기본 검사합니다. 그죠? 혈액 검사, 뭐 엑스레이, CT, MRI 찍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겠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모른 채 막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서 수술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차트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남들은 뭐 차트쟁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차트 볼 줄을 모르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고, 정확하게 보실 줄 아시는 분이라면 차트가 1번일 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봐가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를 트레이딩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책자도 읽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하면서 배우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3, 4배 더 빠릅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항상 잘 보시면은 나중에 되면은 눈에 딱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거로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느낌이 오십니다. 이제 이때는 올라가겠구나, 이때는 내려가겠구나, 그것만 아셔도 80% 성공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20% 정도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그죠? 앞으로 1년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제 폭락장도 한번 맞아봐야 되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몸소 잘 이렇게 체험을 하시고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가시자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내고 공부하면서 몸소 또 체험도 하고 좀 그런 취지 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30불에서 60불로 올렸었잖아요. 상향 조정을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알면서도 설명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왜냐면 경고장이 날라온 겁니다. 또 뭔 소리야 이러시겠죠. 경고장 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관이나 무슨 증권사들이 뭘 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들 편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는 개인이에요. 얘네들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정보만 조금 빼내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상향 조정했다, 뭐 60불에 단기간에는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 이걸 보고 사람들이 좋대 빨리 가 매수해. 그래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걸 딱 차익이 나오면 털고 쭉 내리꽂습니다. 이거 경고장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상승장에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참을 끼얹을까봐. 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왜 참을 끼얹어? 왜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경고장이 한 장 날라왔다. 경고장이 이제 한 장 날라왔으니까 조심해라. 그래서 제가 맨날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언제 어느 순간에 이거 할지 모르거든요. 어느 적정 구간에 올라가면 밀어버립니다. 그냥 과감하게. 끝났다 싶으면 또 밉니다. 그죠?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경고장이 한 장 날라왔다.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1분봉을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릴 때 쭉 빠졌다가 쭉 올라갔네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저는 이 1분봉을요. 이 봉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합니다.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는 제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자잘자잘한 거는 개인들이나 뭐 약간의 차익 매물 뭐 이렇게 패닉셀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거는 체크는 안 하는데 긴 장대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거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돼요. 개인들이 이렇게 밀 수는 없거든요. 그죠? 개인들이 이렇게 올릴 수도 없어요.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어제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한 번에 쭉 빼는 거. 여기서 이제 한 20-30%가 개인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고 가는 건데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누가 대량 매수를 했네? 체크를 해요. 누가 이 구간에서 몇 시에 언제 매도를 때렸네? 그래놓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켜봅니다. 일주일 정도 지켜봤다가 또 그런 게 나오면 또 너야? 비슷하게 와요. 그런 거를 캐치를 해요. 그래갖고 너 걸렸다. 너구나. 너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1분봉을 유심히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1분봉이래.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오면 월요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월요일은 저 빼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알고는 있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청문회는 오늘까지였으니까요. 노코멘트 하고요. 그리고 좀 어떻게 검증이 됐나 이렇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장난삼아 너 50점 40점 이렇게 말씀해 주시 마시고 댓글창에다가 뭐 60점 해놓고 어느 부분 좋았고 어느 부분 빈약했고
어느 부분 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지금 큰 숙제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숙제를 막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막 내주셔가지고 지금 제일 큰 숙제를 지금 제가 한 2주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숙제가 뭐냐면 락업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숙제를 지금 제가 한 2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개를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봤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10개로 줄였거든요. 10개로 줄여놓은 상태라 이게 지금 한 3개에서 5개로 좀 줄어들면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단이 낮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평단이 중간, 그 다음에 평단이 높은 사람,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겠고, 현금 비중이 있고 현금 비중이 또 없으신 분, 이런 분들까지 다 이제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 나름대로의 그거를 시나리오를 짜봤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시나리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막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막 이럴 시간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A4 용지나 뭐 이런 데 제가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드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 요거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이제 제가 왜 이 봉이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어요. 만약에 이 영망치가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영망치가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그렇게 확 줄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잠자리 형태가 나오게 되면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걸 원했던 거고요. 확대해서 보실게요. 거래량 보시면은 저번 때보다는 많죠. 그죠? 저번 때보다는 많습니다. 이제 같아졌어요. 그죠? 이때 제가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시장이 조용해질 때쯤 올라가고 조용해질 때쯤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1년짜리 상장하고 이제 1년도 안 된 그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요. 처음부터 거래량 막 터지잖아요. 그거 안 좋습니다. 누구는 거래량이 많아야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못해도 최대 1년까지는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면 안 돼요. 왜냐? 조용히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얘네들도.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지면 안 돼요. 절대. 그럼 안 올라갑니다. 주가는. 슬금슬금 오릅니다. 슬금슬금. 그래 놓고 자기네들이 매집 다 끝내놓으면 거래량 폭발합니다. 그때.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어제 거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 봉이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매물대도 보시면은 이제 많이 점점 쌓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쌓여서 좀 다시 한번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매물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일주일 동안 5%가 올랐습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5%라는 누적이 또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장기 투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구독자님께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잘 맞추면 왜 단타 치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갑니까? 이렇게 좀 여쭤보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단타 치면 힘들어요. 맨날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장기로 가져가시게 되면 복리라는 어마어마한 무시한 또 1+1이라는 그런 거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단타로 계속 수익을 내고 누적이 되고 수익을 내고 누적이 되는 것보다는 이걸 가만히 가지고 계셔서 복리를 누리시면 이거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장기로 갑니다. 그리고 루시드라는 그룹을 제가 믿고 또 공부를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도 단타 치는 종목이 있어요. 저도 단타가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저도 스윙하는 종목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단타가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업을 믿고 가시자면 루시드만큼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말들 잘 보내시고, 저는 주말 동안 또 그 락업이라는 숙제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쁠 것 같네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